돌아오라 국장으로,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크게 보시네요.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수가 연일 상승을 하면서 3,000포인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럴 때는 오래된 분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백에서 듣는 지혜 시간, 강가은우 더 프리미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오셔가지고 정말 강하게 그러나 편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대로 시장이 아주 강세장이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아마 2007년도 이후에 시장에 입장하신 분들은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오래도록 막 30년 동안 계셨던 분들이 산전수전 겪으시면서, 사실은 뭐 최근 10년 동안 아주 추세적 강세장이 한 번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지만 과거에 추세적 강세장 몇 번 경험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요번 같은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요번은 네. 제가 볼 때는 성장주 쪽이 한 축이 쫙 올라가고, 네. 한쪽은 가치주 쪽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 같이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보통은 시장이 될 때 보면 한쪽 축만 죽으라고 가고 네네. 한쪽은 죽어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이번에 보면은 어쨌든 정부가 바뀐 거, 그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레이팅이 될 거다라는 축으로 이제 뭐 저평가주나 배당 관련주나 자사주 소각 관련주나 뭐 지주사나 건설주나 뭐 다 그쪽이 쭉 올라가는 한 축인 거고, 또 한 축은 지금 AI 관련돼 가지고 성장주 쪽이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과 가치가 동반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으신 분들이 시장에 많이 올라와서 박스권에 오래도록 노출되셨던 분들은 자, 이제 언제 팔아야 돼?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죠? 저는 뭐 돌아오라 국장으로,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네네. 지금 뭐 미국 가서 서학개미 열심히 밤에 잠 안 주무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환율에서 터진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쪽에서 먹을 수 있어도 환율에서 결국은 터진다. 환율의 움직임을 대단히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환율이 강세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도 그리고 십시일반 그런 이제 물결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뭐 트럼프가 계속 뭐 약달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왜 엄한 그쪽 가서 있느냐. 그리고 그쪽은 또 비싼 지역이잖아요. 최근에 올라오기 많이 올라왔어도 연초로 대비하면 굉장히 똔똔해요. 맨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고, 물론 이제 개별 주식에 있어서는 뭐 더 치고 나가는 것도 있고, 제가 항상 좋다고 싸다고 말씀드린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거는 지금 뭐 고개를 쭉쭉 SK 하이닉스 똑같이 지금 각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몇 개 그런 것들 빼놓고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동안 환율로 다 침식당하고 있다. 왜 밤에 잠을 자야지 그거 보고 있느냐. 밤에는 잠을 자자. 돌아오라 국장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으신 분들 하는 얘기가, 아유 뭐 국장은 거버넌스가 안 좋아, 국장이 뭐 그렇지, 맨날 서로 사람 뒤통수 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 영어로 하나 하고 싶어요. Look forward. 앞을 봐라. Never look back. 뒤를 돌아보지 마라. 예전은 예전이잖아요. 또 명문을 남겨주시네. Look forward. 앞을 봐라. 앞을 봐라. 지금 시장이 뒤를 보고 가고 있습니까? 앞을 보고 가고 있잖아요. 화끈하네요, 진짜. 뭔지 확 와닿았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저평가했다고 제가 아주 열변을 토했잖아요. 올 때마다. 그렇죠. 뭐 딴 데 가서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근데 계속 저평가일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24년이라는 급기야는 전 세계 꼴찌를 했잖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근데 금년에 보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숫자를 봐도 20%가 넘었어요. 전 세계 1등으로 코스피가 지금 달리고 있어요. 코스닥도 못 따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잘하는 것도 있고, 금년 들어와서 초반부터 조금 그랬잖아요. 기미가 달랐잖아요. 초반부터 환율은 밑으로 꺾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년에 다른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또 강조했던 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기자본 이익률이
충분히 0.90배 이상으로 가 있어도 괜찮을 국장인데 괜히 쓸데없이 저평가 받고 있다. 이머징 마켓 거기 편입 비중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계속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수급의 영향으로도 우리 시장은 계속 따돌림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리레이팅이 되는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다. 리레이팅 들어갈 때는 이익이 확 늘어나는 것도 리레이팅의 조건이 될 수가 있고 하나는 멀티플이 올라가는 것도 리레이팅이 된다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야, 한국의 성장률 마이너스 나왔는데. 경제에서 톱다운으로 보는 분들 유튜브도 제가 많이 보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참고를 많이 안 해요. 경제 매크로 데이터는요, 죄송하지만 되게 후행하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시장 데이터 중에 제일 선행하는 데이터가 뭔지 아세요? 지수예요. 그렇지. 주식시장 제일 빠릅니다. 데이터 매크로 데이터 언제 나와요? 한 달 반 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서 이미 메시지를 다 보여주고 있다. 미국 시장 어떤 것 같아요? 미국 시장 S&P가 10% 빠졌다. 갑자기 20% 빠졌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을 뭐 2% 가던 거를 막 10% 컷, 20% 컷 이렇게 친다니까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해요. 나오는 거 보면 10%씩, 20%씩 까져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의 이게 변화를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년에 지금 벌써 밑에서부터 20% 이상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2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 우리 GDP가 어디 간다고 해외 IB들이 얘기했었어요. 1.0% 이하로 간다고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정부에서는 추경 이제 편성해 가지고 걷다가 몰핀을 갖다가 투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거의 2%까지는 해놔야지 우리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0.8% 경제에서 성장률로 헤매던 그 시기는 지났다. 이제는 추경만 해도 벌써 한 0.4에서 0.5% 포인트 올라오는 거니까 한 1.2, 1.3까지 간다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활력이 붙으면은 다시 뭐 1.5에서 2.0 이 구간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은 벌써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물어볼 것 같아요. 벌써 3천 아니냐? 이미 놓친 거 아니냐? 이제 지난번 우리나라 역사적 고점 3,300 이제 10%밖에 안 남았는데 뭘 먹을 게 있다고? 근데 그거는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놀고 먹고 자고 쉬고 있었나요? 매일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퇴근하잖아요. 열심히 개미들이 가서 열심히 블록을 하나씩 쌓고 있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3천이 지금 3천하고 똑같습니까? 생각해보면 시기를 좀 많이 뒤로 돌려보면 2000년 전의 소나타와 지금의 소나타는 진짜 하늘과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노미널 보이는 숫자로 얘기한 거고 기업의 실적을 보자 이거예요. 그럼 book value per share 주당 자산 가치가 내려갔냐고요? 아니잖아요. 매년 뭐 5%가 됐든 ROE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긴 뭐 배당을 주는 삼성전자라든가 삼성전자 그렇게 못했다고 해도 삼성전자 배당 꾸준히 주고 이익이 뭐 적자는 아니니까 적자 잠깐 나긴 했지만 이익은 나오고 있고 현대차도 뭐 배당도 훌륭하고 이익도 꽤 괜찮아요. 전망이 안 좋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배당과 이익 성장은 뭐 괜찮게 현대차 나오고 그룹도 있고. ROE가 매년 10% 내면은 나와요. 하이닉스 뭐 25% 30%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저렇게 헤맨다고 해도 ROE가 9% 10% 나와. 그러니까 매년 그만큼씩 북 밸류 퍼 쉐어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옛날 3,300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3,000하고 앞으로 갈 3,300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기야 지금 뭐 PBR이 약 2,900 내외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따져보면 지난번 21년도에 3,300 갔을 때를 따져보면 아마 그때는 한 2,400이나 2,600 뭐 이렇게 됐을 저는 3,300 그때 갔을 때 방송국에 이렇게 가면은 질문들이 이제 3,500 가나요? 4,000 언제 가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저는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마 저밖에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일상사에서 나올 수 없는 지금 구간에 가 있다. 기강력에 가 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밖에 플러스 3시그마 밖으로 가 있다. 이거 부러질 수 있다. 그때 개인들 막 삼성 샀잖아요. 거기서 외국인들 어떻게 했어요? 막 던졌잖아요. 계속 싸우다 몇 개월 있다가 결국은 부러졌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다행히 삼성전자 올라가는 바람에 개인들이 나이스하게 탈출은 했지만 그 절대 지수 영역도 중요하지만 PBR을 보라 이거예요. 북 밸류 퍼 쉐어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조금씩 올라가고 매년 우리나라는 7%에서 10% 그 정도로 매년 올라오고 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25년은 9.0% ROE 코스피 기준입니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내년 거를 제가 컨센서스를 보니까 9.5% 정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25년에 ROE 9.0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들은 타겟 PBR을 조금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6년까지를 끌어당겨서 벌써 우리 6월 왔잖아요. 네네. 그럼 포워드 12개월 포워드로 본다고요. 그러면 네. 25년치하고 26년치를 프로레이터로 네.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본 이 적정 PBR은 더 올라가죠.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듣고 보니 갑자기 새삼스러운데 사실 미국 시장 기업 분석하고 할 때 보면 항상 포워드 가이던스도 보지만 하여튼 실적을 가지고 내년치를 땡겨오잖아요. 네. 그래서 배수를 주거든요. 멀티플을 항상 그렇게 계산했어요. 네. 생각해보니까 뭐 많게는 뭐 옛날에 테슬라 같은 거 5년도 넘게 땡겨가지고 가격을 매겼고 뭐 엔비디아도 한 2, 3년 땡겨서 가격을 처음에 매겼었고 뭐 요즘은 상당히 짧아졌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안 땡기는 건 아니고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미를 갖다 땡겨가지고 현재 시가를 매기는데 근데 한국은 그러고 보니까 정말 잘 안 땡겼네. ROE 아주 그냥 ROE 전도사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배당을 좀 많이 주면 배당 네. 성향 올리라고 지금 이제 푸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배당 성향을 많이 올리면은 자기 자본 늘어나는 게 좀 덜 늘어나고 네네. 이익은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ROE가 조금 네. 낮아지는 거를 방지하든지 더 올릴 수도 있는 거. 네네. 그리고 중간에 돈 빼먹고 뭐 하는 것들을 중간에 좀 관리를 잘 하고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걸 좀 강화를 해가지고 하면 영업단에서도 이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ROE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걸 더 크게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하는 폭이 시장을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 뭐랄까 리레이팅이라고 표현할 때 한국의 평가가 달라져서 저는 지금 일단은 평가가 달라진다. 그거 평가에 달라지는 기저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네. 상당히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지주사 날아가는 거 보세요. 이게 뭐 날아갈 수 있는 지금 그 한화가 2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같습니다. 그래도 F-value라고 해서 우리가 순자산 가치를 계산해 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비해서 할인율은 지금 파 정도 와 있는 전혀 아니에요. 아직도 미치다? 아직도 미치죠. 다른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왜? 하나가 그동안 보고 있던 게 뭐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날아가는 거 봤고, 네네. 하나 솔루션도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고, 네네. 뭐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건설주도 또 쫙 올라갔으니까 그 안에 또 하나 건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에 대해서 또 새롭게 평가를 해줘야 네, 돼요. 하나 안에 하나 건설이 있죠. 네. 100% 자회사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NAV를 쭉 다 들여와야 돼요. 네네. 그걸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그냥 막 50%를 뭐 디스카운트해서 보고 60% 디스카운트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면은 NAV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은 정확하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느냐 봐야죠. 네. 숫자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크게 보시네요. 저는 길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도 잠 못 주무시고 사학개미 하시는 분들 돌아오시라니까요. 아직도 안 늦었다? 지금 3천이 다 왔는데. 저는 환율이 지금 1360원 선 왔다 갔다 네. 하고 있는데 저는 1350원 깨고 밑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1300원을 두 번을 갔다 왔어요. 지난 한 2년 동안 이렇게 갔다 왔는데 거기를 못 밀고 내려갔었는데 네. 어쨌든 뭐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국면은 이제 나오기가 힘들 것 같고 네. 오히려 1350원을 하향 이탈하는 그런 국면이 나면서 점점점 1300 쪽으로 가까워질 거다. 그럼 뭐 보면은 외국인들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달러화 지수 보세요. 미국 달러화 지수 보시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뭐 이렇게 네. 전쟁 터졌는데도 별 움직이는 것도 없잖아, 그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안전자산으로 확 올라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없잖아요. 네네. 이렇게도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장이 좋아져갖고 리레이팅이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뭐 너무 저평가를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0점 몇 배 주던 거가 없어지고 막 1.1배, 1.2배, 1.3배 뭐 이렇게 주는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혹시 뒤집어서 이 주식시장 상승이 경기의 선순환을 이끌어서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도 한 바퀴 갔다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 갑자기 드는데. 저는 그래서 증권주를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지금 뭐 증권주가 어마어마하게 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보면은 그러면 주당 순이익 이익을 주식수로 나는 주당 순이익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시장 거래대금이나 아니면 뭐 이 판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했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플러스 해가지고 IB 사업부에서 딜이 많이 늘어나고 뭐 경제가 활성화되면 건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EPS가 많이 증익이 안 된 상황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올려야죠. 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시장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는 못 따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 지금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뭐 3,300, 3,500, 뭐 5,000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알겠는데 이제 저같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숫자를 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해요.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결정 그 변수들에 있어서 네. 파고 들어가서 그러면 이 ROE를 지금의 9%, 9.5%가 아니고 이거를 10%나 11%나 12%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할인 요소가 있는 이제 밑에 단에 이제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것도 있고 그로스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로스로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이 1% 밑으로 갔던 이런 경제에서 그러면 활력을 줘서 1.5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 그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ROE가 늘어나는 기업의 이익이 늘어나는 이런 걸 다 네. 총체적으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성장률을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저물어가는 기업들에다가 조금 활력 나는 기업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1%를 쓸 건지 2%를 쓸 건지 3%를 쓸 건지에 따라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근데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들은 방송 나가서 안 하는데 그거를 정부 당국자들이나 그런 분들도 알고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활력을 줘서 그로스를 확실히 잡고 그다음에 금리는 어차피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티플이라는 게 금리의 역수고 그렇죠? 그로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깎여지는 게 많아서 멀티플이 훨씬 커져요. 네. 그러니까 그로스가 세게 4%대, 5%대로 간다. 멀티플이 훨씬 세게 봐도 되는 거죠.